네, 안녕하세요. 양상형 기자입니다. 포천시의 한 환경미화원이 청소차에서 떨어져가지고 만으로 6년, 7년째 외롭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연유로 시청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계신지요? 제가 2015년 11월 5일 날 네. 운전기사가 운전을 제대로 못해서 네. 부주의로 제가 차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네, 떨어져서 허리를 이제 다쳐가지고 허리를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계속 그거에 대한 거 이제 소장님이 이제 뭐 치료비나 월급이나 모든 건 다 해주겠다 네. 약속을 하시고 행정소송안에 있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그러면 1심에서 이겨갖고 오면 그러면 보상이나 모든 거를 이제 다 처리해주겠다. 네. 그래서 2018년도 4월 27일 날 조정구가 일어나서 해결이 7월 달에 근로복지공단하고 해결이 됐어요. 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이제 약속한 거에 대한 거를 이제 다 해주셔야 되고 보상도 해주셨어야 되는데 또 거짓말이 되셨습니다. 거짓말이란 게 뭔가요? 약속을 해놓고 네. 약속을 안 지킨 거죠 또. 그러니까 그 약속이 뭐예요? 보상을 안 해줬다는? 보상을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네. 약속을 또 어기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이제 대출로 이제 월급이 안 나오니까 대출로 생활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 금액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 70%, 회사에서 나오는 30%에서 100%는 지금 받고 있지만 그 100%에서도 이자만 나가니까 생활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정이 지금 많이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월급은 100% 받기는 받으신 거예요, 그럼? 예, 지금 2018년 8월 30일부터 네. 예, 월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보상이 없어서 그 보상이 있으면 대출금을 다 갚았으면 지금 생활하는데 그 월급으로 지장이 없었을 텐데 네. 지금이 그 이자로만 내기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이 안 돼서 카드에다도 손을 대고 부모님한테도 손을 대고 모든 것에서 이제 다 가족들의 보험 그다음에 카드 다 건드렸습니다. 네. 건드려서 지금은 이제 생활까지 다 이제 막혔어요. 이제는 좀 더 늦어지면 쉽게 얘기하면 좀 이제 딱지가 붙을 정도로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아니, 월급은 100% 받으셨는데도 네. 보상금이 없어가지고 네. 생활이 공경에 처해졌다. 네네. 이런 내용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대출은 그럼 얼마나 받으신 거예요? 지금 부모님 땅 제가 살고 있는 땅하고 부모님이 살고 있는 땅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거는 이쪽 부모님 땅은 한 1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거는 한 3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니, 대출을 얼마 받으셨냐니까 왜 땅 얘기를 왜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걸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네네. 자세히 설명은 안 해드리고 금액은 지금 너무 많아서 네. 그거에 대한 걸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말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 금액이 너무 커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금액이 너무 크다? 네네. 그래도 어림잡아 대충 얼마 정도 빚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출이 빚이 있으면. 지금 다 묶였어가지고 카드가 제가 한 5개, 6개를 가지고 있어요. 신용카드나 비시카드로 해가지고 그것도 다 대출로 다 생활을 했고요. 다 땡겼었고요. 그러니까 대출이 얼마인지는 본인도 모른다? 모를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큰 돈입니다. 그냥 많다? 네네. 몇십억이 되는 몇십억? 예. 그 정도로 되는 금액입니다. 아니, 대출을 받으려면은 네. 무슨 담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부모님 땅, 그게 1억 정도라며. 그리고 저의 이제 카드. 그다음에 카드? 집에 있는 가족들에 있는 카드. 네. 그다음에 보험. 자식들을 실비 보험을 다 들었어요. 네. 그 보험도 대출로 다 땡겼었고요. 그러니까 대출로 땡겼으면은 그게 몇십억이 된다 이거예요? 예. 그걸 다 합치면 또 처갓집에도 손을 빌려서 손을 또 빌리고 네. 꾸고 그다음에 형제들이 누나가 둘이에요. 누나한테도 돈을 또 꾸고 또 빌리고 부모님의 퇴직금 다 땡겨 쓰고
지금 돈이 쓸 돈이 아예 없을 정도로 다 제가 다 빼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네네. 그만큼 이제 돈을 땡겨 쓰고 대출도 많이 받았는데 네. 그 대출의 총 금액이 어느 정도는 모르신다 이런 그 얘기예요. 정도로 너무 금액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예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말하기가 어렵다. 네네. 예. 그러면은 이제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 요구하고 싶으신 건데요? 사항은 보상입니다. 보상을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어림잡아서 금액이 나와야지 거기에 대한 보상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 그 보상은요. 네. 지금 회사에서 KB 땡땡땡 은행에서 네. 예예 보험이 들은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근제보험, 단체보험, 상해보험, 재해보험 모든 보험은 다 거기에 들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빚에 대한 거는 회사에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그걸로 다 받으면 되고요. 이거 네. 이제 제가 이제 대출한 거나 빌린 거나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이제 그 보험으로 다 갚으면 되고요. 네. 나머지 보상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회사 쪽에다가 네. 요구할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저에 대한 거 금액을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네. 저도 이제 죽을 때까지는 이제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고 치료비는 비급여가 또 개인적으로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비용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치료비에도 산재가 적용받아도 비급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비급여는 뭐예요, 그러니까? 비급여라는 게 보험 혜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세가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번에 약도 마찬가지고 네. 약이 마약성 진통제다 보니까요. 네. 그리고 모든 진통제가 제가 쓰고 있는 진통제가 보험 혜택을 못 보는데 그 약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비급여로 다 들어가 버려요. 네. 개인적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비급여가 그 청소차에서 추락한 사고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왜 비급여가 돼요? 급여가 그거에 돼요? 대한 거는 이제 요거에 대한 거는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회사에서 해주게는 돼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거는 보험회사에서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요. 네. 회사에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두 가지로 나눈다면 회사에서도 해줘야 되고 보험회사 해줘야 되는데 중복이 되면 안 되고요. 중복이 되면 예, 안 예. 된다. 거기에 맞게 여기서 만약에 그 비급여의 50%가 나온다. 나머지가 50%는 회사의 책임이니까 양쪽에서 100%에 대한 거를 받으면 됩니다. 네. 네네. 아니 그러니까 비급여 부분에 대한 불만은 없으신 거예요? 있죠. 그거에 대한 거 제 돈이라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거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네. 다친 건데 자기 돈이 제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거에 네. 대한 거는 다 회사에서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걸 처리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영수증을 줘도 안 해주고 네. 그러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 비용을 계속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심재인 씨가 회사에 원하는 건 뭡니까? 원하는 건 그냥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끝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보상 그거에 대한 거 빚을 다 갚아주고 네. 제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비급여가 나오는 것도 바로바로 처리돼서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게 네. 회사에서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 보상이라면 사고 났을 때의 보상 그러니까 월급을 밀린 거에 대한 거의 보상이 아니고 네. 재해를 받았을 때 장애도 나왔으니까 장애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를 본 보상 모든 비용은 그러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보상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장애 등급은 받으셨어요, 그래서? 신청했습니다. 아, 신청한 거는 네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등급이 나와야죠. 지금은 왜 개정이 돼가지고 네. 옛날에는 급으로 나왔었어요. 네. 이전에는. 근데 올해인가 작년에부터 바뀌었어요. 중증 장애나 일반 장애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중증이면은 아예 거동이 못하는 사람이 중증이고요. 예. 이렇게 거동이 조금 가능한데 막 통증하고 힘든 사람이 일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으로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네. 생각해 보면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장애 등급이 몇 급인가 뭐 이렇게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대출을 하셨다니까 그런 빚의 정확한 규모를 알아야지 그 보상액이 산출이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아마 그 회사에서 네. 그 기관 쪽에다가 알아보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기관 쪽에 알아봐가지고 네. 예를 들어 뭐 1억을 책정하든 2억을 책정하든 네.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심재인 씨 본인은 네. 수십억 규모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서로의 눈높이가 너무 다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를 수는 있지만 예, 그거에 대한 거는 기간을 너무 길게 끌어서 안 주시는 이게 보상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이 상황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거 저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회사에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금액을 알아야지 요구하는 금액은 금액만큼.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이게 또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거에서 인터뷰를 듣는 국민들이 네, 이거에 대한 걸 더 이해를 더 못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냥 한 번으로 그냥 금액이 커서 예, 말씀드릴 수가 없다. 그냥 금액이 크다. 네네. 예,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지금 다 자동차로 또 땡겨 쓰고 다 했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된 거, 가족으로 돼 있는 거, 그다음에 부모에 돼 있는 거 모든 재산을 다 제가 다 땡겨 썼습니다. 네. 아니 그만큼 생활이 공공하세요.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예 그냥 바닥으로 완전 떨어질 정도로 예, 바닥으로 떨어질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알기 쉽게 한다 그러면 네, 현재는 네, 무너진 것보다 생활권이 완전히 네. 막혔다. 생활이 완전히 막혔다? 네네. 이렇게 추상적으로 맞이. 그러니까 수성적이라고 하는 거 보면 네.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생활이 너무 힘들다. 예. 네네. 그러니까 생활이 힘들다는 게 우리 옛날 말도 있잖아요. 하루에 세 끼 풀칠하기도 힘들다라든가 네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표현 방법에는 그 방법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도 뭐 인터뷰하는 입장에서는 네, 기자님이 말씀해 주는 거에 존중하면서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 맞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그거에 대한 거를 제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틀린 과정. 아니 그거는 학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식비도 조달하기 곤란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식비보다 그러니까 모든 아니면 걸 전기세도 못 낸다 예, 뭐 예. 이런 얘기도 다. 있을 수 있고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기사를 쓸 수 구체적이면은 있죠. 그냥 예. 밥 세 끼도 못 먹고 공과금도 못 내고 카드 이자도 못 내고 자동차 할부도 못 내고 다 뭐든지 못 내는 거예요. 자동차 할부를 못 내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또? 카니발을 저기 할부로 끊었습니다. 예. 할부로 끊은 거를 아직도 못 갚고 있어요. 그걸 다달이 내야 돼요. 50만 원씩. 아니 생활이 공공하신데 차도 새 거도만 보니까 새 거가 아닙니다. 저거 3년 예. 됐습니다. 아 3년 된 거예요? 네네. 그렇게 저는 차를 예. 좋아하고 운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가정에 좀 이게 뭐 담배라도 좀 피는데 네. 차에서도 담배 안 피고 집에서도 담배를 안 피는 쪽이 그러니까 가족을 생각해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안 하고 있어서 깨끗하게 저는 환경 미화원이기 때문에 네. 모든 걸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성격입니다. 아니 근데 생활이 공공하시다며 차는 뭐 새 차를 뽑으신 거예요 그럼? 네, 제가 그 전에도 똑같이 9인승 카니발이었었고요. 네. 그리고 요번에도 산 게 9인승 카니발이에요. 네. 뭐 때문에 그러냐? 저희 가족이 6인 가족이다 보니까 네. 6인 가족이다 보니까 카니발 정도처럼 9인승 이상 정도로 네. 차를 몰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 거로 사게 됐습니다. 새 거로? 네네. 아니 식비도 전기세도 못 내신다는 분이 차를 새로 그때 뽑았다면 당시에는 3년 전이니까 네. 지금은 3년 전이 아니고 3년 후니까 3년 전에는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그렇게 그때 궁핍하지는 당시에는 않은 상태였구나. 예. 2018년도에 샀습니다. 네. 8년도에 샀을 때는 제가 승소하고 조정 공고가 났을 때에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밀린 월급이 나오고 네. 그거에 대한 거로 또 변호사 비용으로도 쓰고 뭐 쓰고 이제 그걸로 사용을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한 거 급한 거는 가족이 탈 수 있는 차량이 없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할부로 사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지금 뭐 할부금도 못 내신다 그러고 네. 공과금도 잘 못 내신다 그러고 네. 이자도 못 내신다 그러고 그럼 모든 경제 활동이 다 묶여 있을 텐데 네.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생활이 안 됩니다. 지금도 그냥 부모님 손, 네. 또 처갓집 손, 먹는 것도 반찬이고 모든 것도 쌀이고 뭐고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아 지원은 누가 해주세요? 처갓집, 아 처갓집에서? 처갓집이나 저희 부모님 집. 예. 네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지원을 받은 거에 대한 거는 네. 교육청이나 네. 시에서 받은 거에 대한 거는 그때 당시에 자녀들이 이제 뭐 교육이나 뭐만 이제 자녀들이 맡아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것을 시에서 그거에 대한 걸 이제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었지만 그거로 받아도 이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 정도로 생활권이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그럼 다시 원점으로 얘기가 돌아가자면은 지금 그렇게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을 회사 측에 요구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기관에서 회사에서 기관에 조회를 해서 그만큼 보상을 하라.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예, 됩니까? 그리고 예. 그거에 대한 게 이제 제가 이게 죽을 때까지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러면 치료비나 생활이나 이제는 지금은 돈 때문에 가정이 놀러 가지도 못하고 네. 가정이 좀 웃음이 없고 네. 웃음이 있으려면 이제 제가 이제 돈을 자식들한테나 마음대로 용돈도 줄 수 있는 예? 생활권이 돼야 웃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회사 측에 돈을 요구하신다 보상으로. 예, 예. 지난번에 제가 이제 생활을 저하고 하면서 예. 이제는 떵떵거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아픈데 제가 이제 병으로 지금 마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수술 부작용으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가족들이 웃으면서 그다음에 생활권이 무너지지 않고 예전보다 사고 후보다 전으로 돌아갔을 때는 웃음과 그다음에 생활권이 무너지지 않았을 시기에처럼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그 자리로 돌아가려면 네. 제가 생활하는데 그 월급으로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회사 측에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하고 통화하실 때에는 이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얘기는 풍비박산이 날 뭐 지경이다 이런 얘기시네. 지경은 아니고요. 예. 말씀 그대로 풍지박살 난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마음이나 상처가 속에 남아 있는 게 지금은 그러니까 이 사고로 인해서 다들 떠났어요. 집은 마음은 다 떠났어요. 근데 학교도 가야 되고 집에 또 운영이 돼야 됐으니까 몸은 가지 못하지만 네. 마음 쪽으로는 다 떠난 상태입니다. 또 지난번에 저하고 통화하실 때 뭐 사용자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예요? 사용자라는 게 왜 말씀을 드렸냐면 네. 이제 살 곳이 없습니다. 네. 왜 살 곳이 없냐? 그 집으로도 땅으로도 집으로 건물로도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땡겼었기 때문에 네. 대출로 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묶이면 돈을 못 갚으면 네. 딱지가 붙습니다.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 명의로 돼 있는 게 자동차도 제 이름으로 돼 있고 네. 지금 와이프가 갖고 다니는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부모님 명의로 돼 있는데 부모님 명의도 어차피 그 집도 다 딱지 붙어야 될 상황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살 곳도 없고 끌고 다니는 차도 없다. 네. 딱지가 붙으면 그러면 내가 갈 곳이 없으니까 네. 회사에서 살아야 될 것 같다. 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회사에서 산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공을 해달라는 거죠. 살 곳을 제공해달라는 거죠. 살 살 곳을? 수 없게 예.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살 수 있는 공간을 회사에다가 만들어 달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사용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상관이 있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좀 말씀이에요.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구체적인 예. 거는 그냥
제가 그냥 네. 환경미화원인데 네. 이 환경미화원을 일을 하면서 네. 부모님도 그런 계통에서 다 일을 하셨고 네. 저는 깨끗하고 청결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집에도 항상 깨끗하고 청결이 중에서 항상 깨끗합니다. 제가 정리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저는 동네를 네. 포천을 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아니, 그러니까 배경 설명은 저는 이제 그런 그 정도로 계통에서 충분하고요. 계속, 예. 그런 계통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일을 근데 하고 싶다는 얘기는 일은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산재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모든 일을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근데 할 수 있는 건 네. 사용자나 책임자가 네. 로 됐을 때는 이제 그 일을 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뛸 수는 없게 된 몸이니까 이제 네네. 관리직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관리직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사무직이 아니고 예. 이런 현장에서 일하는 거는 아예 못하지만 네. 사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직도 앉아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관리에서 책임자로 거기서 관리하는 거, 네. 이렇게 지시하는 거로 이렇게 못해요. 지시하는 거. 네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게 지시하는 자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국민들이 이걸 들으면 네. 그냥 어떻게 그 뜻을 좀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기자가 못 알아듣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잘 그거에 대한 거는 설명이 예.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밖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되고 싶다. 결론은. 사용자는 아니고 그냥 책임자, 관리자나 책임자. 네. 하여튼 지난번에 들은 말씀하고는 또 다른 설명이라서 네, 그때하고는 제가 이제 이렇게 시시각각 매일매일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요. 제가 생각한 거는 오로지 네. 그 계통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 계통에서 예, 환경미화원으로 네. 아니면 그 청소 일의 계통으로 계속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계통이라는 게 청소는 못하는 몸이지만 예. 관리자로서 책임자로서 사용자로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사용자로는 좀 네. 명칭은 좀 그렇고요. 그냥 책임자나 관리자. 네네. 책임자나 관리자?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예. 네, 저는 지금 우진 환경 소속인 심재인인데 네. 사장님한테 대표님한테 네.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사고로 인해서 가정과 집안이 무너질 정도로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은 들면서 상처받을 사람들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그분들한테는 보상이 갈 수가 없으니까 네. 제가 이 자리라도 저를 아시는 분들한테 제가 뵙고 뭐 한 사항에서에 대한 거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라도 제 자리를 잡으셔서 이제 가정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제 가정의 보상을 받으면 가정에 이제 충실할 거고요. 그다음에 대표님하고 사장님한테는 말씀드리는 건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처가 더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어기는 일이 좀 더 많이 생기니까 위험한 일이 많이 생기니까 지금에 와서는 지금 빨리 보상을 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상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하실 얘기 다 했었죠, 이제? 네네. 네.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가 좀 길면은 좀 듣는 입장에서는 좀 싫어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